는 철저히 보장됩니다. 위기 임산부 상담 전화 1308 꼭 기억해 주세요. 정부는 우리의 소중한 아이와 임산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여러분, 집을 살 때 이것저것 꼼꼼히 따져보는 만큼 땅을 살 때도 신중해야 한다는 것 아시나요? 입지만큼 중요한 토양의 질과 오염 여부, 오염 부지의 정화 책임이 소유주에게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이제 토양 환경 평가 제도를 이용해 미리 확인해 보세요. 토양 오염에 대한 경제적, 법적 피해를 막아주고 정화 비용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토양 환경 평가 제도. 이제 부동산 거래 전에 꼭 기억하세요.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KBS 58분 날씨.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 대다수 지역이 그 가운데 폭염경보입니다. 체감온도 35도 안팎을 유지하고 있고요. 습도도 80% 내외로 매우 높습니다. 실제 기온보다 1에서 3도 정도 높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무더위와 열대야는 당분간 더 지속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역시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오늘도 밤까지는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서울, 경기는 5에서 2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60mm 안팎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강하게 내릴 수 있으니까 주의해 주셔야겠고요. 내일은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 양 예상하고 있고 역시 천둥, 번개, 돌풍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역시 시간당 30mm 안팎으로 최대 50mm 가까이 내릴 수 있겠습니다. 경북 지역에 매우 강할 수 있어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짙은 안개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가시거리 200m 미만으로 좁혀지는 곳 주로 강원도나 충북, 남쪽 지역으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기 이용하실 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또 서해와 남해 안개가 짙기 때문에 이 섬 지역 짙은 안개로 해상교통 이용객들도 정보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32.3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저녁 종합 뉴스. 2024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가 배드민턴 협회를 비판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올림픽 직후 진상 파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당정이 이번 주 중으로 팀원 위메프 일반 상품에 대한 소비자 환불이 완료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피가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로 인한 폭락 장세에서 벗어나 3%대 반등하며 2,500선을 회복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년 시행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협상을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민생을 살릴 심폐소생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상이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번 올림픽 배드민턴의 간판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을 따낸 뒤 많이 실망했다며 배드민턴 협회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으로 여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경기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28년 만에 올림픽 단식 우승이라는 역사를 써낸 안세영. 시상식을 마치고 공식 기자회견장에 선 안세영은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먼저 항저우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당한 무릎 부상과 이후 과정에서 협회에 대한 실망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안세영은 부상은 생각보다 심각했고 안일하게 생각한 대표팀에 많이 실망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대표팀과 계속 가기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대표팀에서 나간다고 올림픽을 못 뛰는 것은 선수에게 야박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대표팀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대회에 나서고 싶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배드민턴 국제대회를 개인 자격으로 출전하려고 해도 협회의 승인이 필요한데
추후 이 부분에 대한 법리적 다툼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대 은퇴 논란이 커지자 안세영은 자신의 SNS를 통해 선수 보호와 관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자극적으로 전달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은퇴라는 표현으로 곡해하지 말아달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체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올림픽이 끝나는 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개선 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전자상거래 업체 티몬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이번 주 중 일반 상품 환불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 업체에 정산 기한을 도입하고 판매 대금 별도 관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정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 티몬 위메프 사태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재발 방지와 피해 구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정부가 지난달 29일 내놓은 대책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추가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당정은 우선 일반 상품 환불 처리에 대해 신용카드사와 피쥐사, 전자지급 결제 대행사를 통해 이번 주 중에 환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 기업에 대한 2천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 안정자금, 3천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등 긴급 유동성 공급 역시 이번 주에 조속히 시행되도록 했습니다. 임금 체불 발생 시엔 대지급금, 생계비 융자 지원도 함께 검토하는 한편 긴급 유동성 지원 외에도 금리 인하와 업체당 한도 확대 여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재발 방지 대책도 적극 추진합니다. 이번 사태에서 이커머스 규제의 허점으로 드러난 전자상거래 업체 정산 기한을 단축 도입하고 판매 대금 별도 관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오늘 당정 회의에는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병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위메프 티몬 정산대금 지연 피해 기업은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만기가 연장되거나 상환이 유예됩니다. 위메프 티몬의 입점 기업이 5월 이후 매출 사실을 입증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산 대출을 취급한 신한과 국민, SC은행도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지원합니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지난주부터 ARS, 이른바 자율 구조조정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최소 한 달, 최대 석 달의 시간을 벌게 됐는데 티몬과 위메프가 다소 생소한 ARS 제도를 통해 판매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 김범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이 경영권을 통제하기 전에 기업과 채권단 사이 원활한 협상을 유도하는 ARS, 즉 자율구조조정에 돌입한 티몬과 위메프. 두 회사는 앞으로 최대 석 달 동안 빚독촉 없이 채권자들과 변제 방안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정산 대금만 1조 원대에 육박하고 입점 판매업체 등 전체 채권자가 11만 명에 달해 합의에 도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관건은 신규 자금 확보 여부. 구영배 큐텐 대표는 티몬과 위메프를 합병한 뒤 전환사채를 발행해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돈이 오래 묶일 수 있어 채권자들이 동의하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또 합병이 실제 이루어질지조차 불투명합니다. ARS가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반면 기업회생과 달리 채권 할인이 없기 때문에 구조조정에 성공할 경우 빚을 그대로 갚아야 해 채권자에겐 오히려 유리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편 지난 1일부터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던 검찰은 조만간 구영배 대표 등 경영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티몬 위메프 사태와 관련한 국회 정무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TMF 태스크포스 단장을 맡은 천준호 의원은 오늘 강제력을 갖고 증인도 소환하고 자료 요구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여당도 청문회 개최에 협조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크게 떨어졌던 우리 증시가 오늘은 3%대 반등하면서 코스피가 2,500선을 회복했습니다. 장 개장과 동시에 주가가 크게 뛰면서 증시 과열에 제동을 거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최광호 기자입니다.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로 어제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던 코스피가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80.6포인트, 3.3% 오른 2522.1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보다 91.79포인트, 3.76% 오른 채 출발했던 코스피는 오늘 대체로 3%대 상승폭을 유지하며 2500선을 지켰습니다. 특히 장 초반에는 5.62%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역대 최대 규모인 8.77%가 빠지며 2400대까지 내려앉았지만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한 겁니다. 어제 코스피와 함께 11% 이상 급락했던 코스닥 지수도 오늘은 6.02% 오르며 732.87로 마감했습니다. 두 지수 모두 지난해 11월 6일 이후 최대 상승폭 상승률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서 개장 직후 지수가 급등하면서 오전 9시 6분쯤에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 효력 정지,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매도 사이드카 발동 다음 날 매수 사이드카가 연이어 발동한 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주가가 출렁이던 지난 2020년 3월 이후 처음입니다. 어제 약 192조 원이 증발했던 코스피 시가총액도 오늘 약 66조 원가량 증가하면서 2천조 원 선을 회복했고 코스닥 시가총액 역시 어제보다 20조 원이 늘어나 358조 7천여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주가 반등에 대해 시장에서는 과도한 공포심에 경직됐던 시장이 일부 조정된 것이라 평가하면서도 미국의 경제지표 추가 발표 등 변수가 여전한 상황이라 상승 추세로의 전환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KBS 뉴스 최강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 증시 폭락 상황과 관련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유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를 모두 체크하고 있고 정책실장, 경제수석과 계속 통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각종 민생 현안 처리가 시급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협상에 즉각 착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이야말로 민생을 살리기 위한 법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보도에 정재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년 시행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협상을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개편 문제는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상황이 아닌데다 특히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도 커지고 있다며 여야가 당장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불발된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도 제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쟁 법안들을 당분간 미루고 이견이 없거나 크지 않은 민생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이 어려우니 국회에서 민생회복지원금법을 통과시킨 거라며 이를 반대하는 건 민생을 살릴 의지가 전혀 없다는 뜻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은 민생회복지원금법은 현금 살포가 아니라 민생을 살릴 심폐소생이라며 지역화폐로 사용기간을 정해 전 국민에 지급하면 혜택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그대로 돌아간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국민 25만 원씩 해도 13조 원이면 되는데 서민들을 살리자는 게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은 황당무계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가 금리 인하에 대한 좋은 여건을 조성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한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상급 종합병원의 중증 환자 비중을 60%까지 늘리고 경증 환자에게는 본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전공의 근로 의존도는 현재 절반 수준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주현지 기자입니다.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계속되면서 정부가 상급 종합병원의 중환자 비중을 높이는 구조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 추진단은 첫 브리핑을 열고 상급 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 진행 상황 등을 발표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을 중증 환자 중심 병원으로 바꾸기 위한 구체적 수치도 제시했습니다. 현재 평균 50%인 상급 종합병원 중증 환자 비중을 약 3년간 6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하기 위해 일반 병상은 5에서 15% 정도 감축합니다. 경증 환자의 본인 부담을 높이는 등 진료비 비용 구조 개편도 논의합니다.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 등 전문 인력 중심으로 상급 종합병원 인력 구조도 바꿉니다. 수련 환경을 개선해 평균 40%를 차지하는 전공의 근로 의존도는 20% 이하로 줄여나갈 방침입니다. 전공의 한 명당 환자 수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다만 전공의 공백 장기화로 신규 전문의 배출이 늦어지면 인력 구조 개편이 어려울 거란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비중증 진료를 줄이고 중증 중심으로 구조를 바꾸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상급 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안에 대한 의견을 이달 중 수렴해 8월 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주현지입니다. 이스라엘을 겨냥한 이란의 보복 공격이 임박한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군이 주둔하는 이라크 내 공군 기지에 로켓이 떨어져 일부 미군이 부상당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강대강 대치도 계속되고 있어 불안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우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군 등이 주둔하고 있는 이라크 알 아사드 공군 기지로 로켓 2발이 발사됐습니다. 외신들은 군 기지 안으로 로켓이 떨어져 미국 측 인원 최소 5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로켓 발사 주체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중동에서의 확전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도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해 긴박한 중동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이란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응징해야 한다며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또한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오히려 이란 선제 타격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자 확전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요르단, 카타르, 이집트 등과 중동 지역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러시아도 전 국방장관을 이란에 보냈는데 확전을 막기 위한 내용이 담긴 푸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은 오는 7일 전 세계 이슬람권 국가들의 협의체인 이슬람협력기구 OIC 긴급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리적으로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요르단은 자국 영공을 이용하는 항공기에 보복 공격 시 항로를 긴급 변경할 수 있도록 추가 연료 확보 지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외교부가 이스라엘 북부와 레바논 남부 접경 지역에 여행 금지에 해당하는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보는 내일 0시부터 적용됩니다. 양국 접경 지역과 가자지구를 제외한 지역에는 기존대로 경보 3단계인 출국 권고가 유지됩니다. 정부는 양국 체류 교민에게 가용 항공편으로 조속히 출국해달라고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이란에는 한시적으로 특별 여행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오늘 처음 입국했습니다. 이들은 다음 달부터 서울의 각 가정에서 일하게 됩니다. 이 소식은 김지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오늘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첫 대상자들입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특화교육을 받은 뒤 다음 달부터 서울 시내 각 가정에서 돌봄과 가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번 사업은 내년 2월까지 6개월 동안입니다. 이들은 필리핀 직업훈련원에서 780시간 이상 교육을 받고 정부 인증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영어가 유창하고 한국어도 일정 수준 가능합니다. 지난 1일까지 가사관리 서비스를 신청한 가구는 422곳입니다. 신청 자격은 12살 이하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서울 시민으로 조금 전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이 마감됐습니다.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가구거나 임신부일 경우 우선적으로 선정이 고려됩니다. 비용은 시간당 13,700원꼴로 하루 4시간씩 주 5일을 이용한다면 월 119만 원가량이 듭니다. 고용부는 이번 시범 사업에 대해 다양한 가정의 상황에 맞게 검증된 외국인 가사 인력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가사관리사들의 업무 범위에 아이 돌봄뿐 아니라 가족들을 위한 가사노동이 포함돼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 만큼 정부와 서울시는 민원 창구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열대성 폭풍 대비로 인해 미국에서 현재까지 최소 5명이 숨졌습니다.
당초 허리케인이었던 데비의 세력은 다소 약화됐지만 천천히 많은 비를 뿌리며 미 대륙을 이동하고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워싱턴 조혜진 특파원입니다. 열대성 폭풍 데비가 현지 시각 5일 오전 미국 플로리다에 상륙했습니다. 당초 허리케인이었던 데비는 상륙 직후 열대성 폭풍으로 세력이 약화됐지만 미국 동남부 지역에서는 기록적 폭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미 주말 사이 한 달치 내릴 비의 양을 넘어 3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진 곳도 나온 가운데 강풍으로 인해 나무가 쓰러지면서 13살 어린이가 목숨을 잃는 등 최소 5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전날 밤 늦은 시각부터 통행 금지 명령을 내렸고 기상당국은 홍수 피해가 우려된다며 일부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와 조지아주에서 35만 명 이상이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항공편 역시 2,000편 이상이 취소되는 등 교통편도 마비됐습니다. 데비의 이동 속도가 성인이 걷는 속도보다도 느려지면서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점차 세력이 약화하고는 있지만 데비는 목요일 오후까지 약 나흘 동안 미국 동부를 지날 것으로 예상돼 재난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는 20일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행안위는 모레 전체 회의를 열고 관련 청문회의 실시 계획과 증인과 참고인의 채택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측은 청문회 개최에 합의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야당 주도로 청문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치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위해 가짜 뉴스 공작을 벌였다고 주장한 국민의힘 유상범 조배숙 의원 등과 제보자 박모 씨를 고소했습니다.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와 최재형 목사 등은 유 의원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당분간 무더위와 열대야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천둥 번개가 치면서 경북권 등에서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오늘 밤에도 전국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으며 동해안에는 높은 너울이 백사장까지 강하게 밀려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7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등 전국이 31도에서 3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저녁 종합뉴스 아나운서 이광용이었습니다.